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100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100번을 맞이했습니다.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으로는 6번째가 되겠네요. 사춘기 자녀는 영유아 심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서점에 자녀 교육 관련한 어떤 코너, 책장에 가보면 사춘기 자녀에 대한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드물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이 아동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아동의 범위가 만 18세까지라는 것도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대체로 2000년 이전의 것들입니다. 2000년 이후에 대두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이론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굳이 나온 게 있다면 MZ 세대라든지 요즘에 알파 세대라든지 그런 어떤 그 특성에 관한 어떤 그 면제부 이런 것들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들은 최근에 나온 이론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 관련한 심리학, 그러니까 이론들이 대두된 시기를 보면요. 18, 19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이 됩니다. 자, 그때 이후에 자녀는 독립적 권리와 가치를 가진 독립적 인격적인 주체다라는 인식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죠. 루소나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짱 피아제 같은 이 아동 발달 이론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동은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그 정신 분석에서는 아동기의 그 경험이 나중에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이 프로이트 심리학도 영향을 꽤 미쳤고요. 그 이후에 상담과 가족 치료에서는 이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앵벌이를 시키거나 노동에 일부러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대에 해당된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부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는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았고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자존감이 상실된 채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은 심리치료, 상담의 가장 기본 베이스, 가장 모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역기능 가정 이론들이 한창 나올 때 미국의 여성 가족 치료사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같은 사람은요.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불량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더라. 즉 대부분의 가정이 역기능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녀 중심 심리학은 애초부터 결핍의 심리학입니다. 애착, 돌봄, 관심, 칭찬, 친밀감 이런 것들의 부재가 어릴 때 형성되지 않는 그것들의 어떤 부재가 계속 평생을 지속된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나 사실 현대 가정은 부모들이 그렇게 무식하거나 그렇게 절박하게 가난하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숫자도 한두 명밖에 없어서 또 어릴 때부터 자기 방, 또 자기 입지, 자기 권리, 선택권을 부여받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바탕은 현대 부모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진 나머지 과잉에 의한 참사, 과잉을 베푼 것에 대한 복수를 당하고 있는 게 현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갓난 아기 때 또 길게 잡더라도 초기 유아기 정도까지는 아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때 절대 돌봄을 받을 시기고 부모는 절대 돌봄을 시행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야 되는 게 맞고 아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학령기에 들어섰다면 그때부터는 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를 갔다는 말은 아이가 나중에 독립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러 갔다. 즉 인생 준비 기간에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 기본적인 해야 할 일, 기본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으로 가야 됩니다. 갓난 아기 때나 초기 유아기 때는 사실 그런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란 오로지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뭐 투정 부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런 것만 해도 최고로 좋은 아이가 되는 건데요. 학령기에 들어섰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큰 아이에게 영유아 중심의 아이 중심의 심리학을 대하면 아이는 자기가 권력의 주체로 올라서게 되고 부모는 무술이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너무 많은 혜택, 너무 많은 권리는 아이를 오만방자하게 만들지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의 문제입니다. 즉 기본 베이스는 돼 있는데 그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 능력할 때 능,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그래서 효능감, 자신의 능력, 자신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유능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혜택을 베푸는 이런 주체가 될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을 자기 효능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유능해야 됩니다. 능력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느낄 수 있는 행복이죠. 근데 아이들이 권리만 받고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결국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능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것은 부모가 너무 오랫동안 아이에게 아이 중심 심리학을 적용한 결과에서 기인된 겁니다. 발달 단계에 맞게 갓난아기를 유아는 아이 중심 심리학으로 학령기 이상만 올라가면 부모 중심 심리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뭔가 그래도 각성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아주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스웨덴에서 나온 책이고요. 엄한 교육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 이건 독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지를 양산한 나라가 요즘은 다시 엄한 교육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차라리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 한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내용들이고요. 10대들의 사생활, 아들 심리학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아이 중심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키우라는 게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의 당연한 견해인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 부모들이 너무 과잉에 치우쳐져서 발달 단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영유아 중심에만 있다면 발달 단계를 거슬렸다고 할 수 있죠. 사춘기는 정상 발달 단계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누구나 거쳐가야 되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래서 사춘기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완전한 독립된 개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진수식을 비유로 들었죠. 배는 육지에서 만들지만 완성된 배는 바다로 진수하죠. 바다에 띄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외부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물 위에 뜬 배는 그때부터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생이라는 큰 바닷속에 보내는 과정, 그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사춘기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춘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면죄부, 너무 많은 권리, 너무 많은 혜택, 너무 많은 존중 이런 것들은 도리어 금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부모도 부모 중심 심리학으로 바꾸어서 부모 스스로가 멘토로 우뚝 올라서기를 바랍니다.